네, 오늘은 이제 탱커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오펙에서 원유 수요가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이 됐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최근에 페노션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탱커선은 유가에 따라서 사이클이 결정된다고 알고 계실 텐데,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탱커선 산업의 메커니즘과 또 이제 탱커선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간단한 한두 가지 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이제 호황 사이클이 도래했을 때 여러 탱커 선사들이 있지만은 재무 상태나 이런 어려운 거 말고 어떤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이제 하는 회사를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국내에서 탱커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보시는 이 페노션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HMM도 탱커선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그 전체 사업 비중에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이 페노션을 많이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탱커선이 수혜를 입는 그 로직을 보면 유가가 이제 하락을 해서 석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이런 석유의 물동량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를 운반하는 탱커의 운임료도 상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를 운반하는 탱커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운임료를 이제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 로직도 맞긴 하지만은 이제 반드시 유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탱커선이 수혜를 입는 건 아닙니다. 보시는 거는 그 이제 유럽의 유명한 탱커선사인 유로나브라는 기업의 이제 주가인데요. 2020년 이제 3월부터 보시면 일단 이 2020년 3월은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상 최초로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역사상 유례가 없는 달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그 유로나브 주가를 보면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피해를 받긴 했지만 다시 빠르게 이제 거의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살펴본 논리처럼 이제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물동량이 늘어났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때는 이제 유가가 마이너스이다 보니까는 기름을 보관하는 게 오히려 손해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조선으로 기름을 실어와도 받지를 않았고 오히려 이제 유조선에다가 이제 보관을 해놓고 바다에 둥둥 띄워놓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의 주가를 보면 뭐 연일 이제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뭐 작년엔 유가가 많이 올랐지만 2020년 이 기간만 하더라도 이제 유가는 50불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별로 이제 좋지 못한 한 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의 주가를 보면 이제 계속 연일 하락을 하는데 특히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이제 50불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음에도 별로 좋지 못한 한 해를 보였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유가가 하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탱커선이 호재라기보다도 견고하게 수요가 받쳐줄 때 유가가 하락을 해야 이 탱커선사들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탱커선은 그 실어 나르는 성격에 따라서 원유선이랑 제품선으로 구분을 하는데 원유선은 말 그대로 원유나 연료를 실어 나르는 거고요. 제품선은 석화 제품을 실어 나르는 배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원유랑 정유는 다른 겁니다. 이 정유는 원유를 정유 플랜트에 넣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게 정유고요. 원유는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땅에서 이렇게 기름이 솟구쳐 나오는 그 더러운 기름이 바로 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석유 수요가 늘어난다. 석유의 어떤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말을 쓸 때는 이 원유사들이 기름을 더 많이 뽑아낸다. 이런 말도 맞긴 하지만 조금 더 엄밀히 말해서는 이 뽑아낸 원유를 정유 회사들이 이 플랜트를 통해서 정유로 바꿔서 더 많이 공급을 한다. 이럴 때 보통 원유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를 많이 캔다고 해서 무조건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공해서 납품하는 물량이 늘어나는 게 진짜 수요가 늘어난다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제품선은 이런 어떤 정제 과정을 거친 정유에서 특히 그 중에서 여기 납사, 그러니까 나프타를 뽑아내서 나온 제품을 실어오는 거를 제품선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그 탱커선의 종류인데요. 탱커선은 사이즈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뭐 VLCC선, 그리고 수에맥주선, 그 다음에 아프라맥스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기 울트라 라지라고 해서 ULCC, 그리고 크기가 제일 작은 이 파나맥스도 부류에 포함을 시켜서 총 5가지 종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대개는 이 3가지 종류만 이해하고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제일 큰 탱커선은 이제 ULCC를 빼면 이제 VLCC고요. 그래서 그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축구장 3개의 크기. 그러니까 여기 보면 63 빌딩보다 조금 더 이제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한국이 하루에 쓰는 그 석유 소비량이 한 280만 배럴인데 여기 이제 ULCC가 300만 배럴을 싣고 오는 걸 보면 이 배 한 척으로 이제 한국의 그 하루 원유 소비량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VLCC의 배 한 척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최소 그 2천억은 받아야 국내 조선사들이 남길 게 있다, 먹을 게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VLCC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뭐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걸 다 합쳤을 때 최소 이제 800억에서 최대 이제 1600억 이 정도 사이에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나름 비싼 이유는 이제 기름을 싣고 오는데 만약에 이제 배에서 기름이 새어 나가서 바다를 오염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중으로 선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철강을 이제 이중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25년 정도를 쓴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20년이 채 되기도 전에 폐선을 밟는다고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랑 이제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지난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중국이 이 선종에 관계없이 이 엄청나게 수주한 배의 수명이 이제 현 시점에서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이제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탱커선들에 대한 수요도,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배에 대한 수요도 이제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 탱커선에 대한 개괄적인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탱커선 사업을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좀 어떤 점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시간에 이제 한 가지만 좀 살펴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스팟 운임이라는 거를 봐야 됩니다. 특히 스팟 운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스팟이라는 거는 이 단기적으로 계약을 맺는 거를 가리키는데 이 기사를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펜오션은 이제 장기 운송 계약 외에도 스팟 계약을 늘려왔다면서 벌크선 해상 운임이 오르고 있어 이 스팟 계약 증가에 따른 수익성이 기대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이 짧게 벌어가는 돈의 액수가 늘어나서 이제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HMM처럼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계약이라고 해도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마다 이제 계약이 갱신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에 이제 컨테이너선 운임이 폭등을 할 때 HMM 같은 경우에는 그 수혜를 온전히 다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탱커선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년에서 10년 이후까지 이제 운임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에 이제 해상 운임이 폭등을 할 때 온전히 다 수혜를 이제 누리지 못한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스팟 계약, 그러니까 단기로 맺는 계약권이 많아지면서 이제 3분기 이후에는 이제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지난 3분기의 펜오션 이제 실적을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탱커선 같은 경우에는 이 수혜라고 여겨지는 계절이 4분기랑 1분기인데 이제 그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이제 두 자릿수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탱커선 관련 기업에 투자할 때 봐야 되는 어떤 한 가지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혹은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기업이 이제 장기 계약 건수가 많은지 아니면 이제 스팟, 그러니까 이런 단기 계약 건수가 많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한 번에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기업의 이제 공시 자료를 좀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히 탱커선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제 탱커선에 투자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이 스팟 계약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제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